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남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 기회와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전남 전역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학생 교육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에 따른 차등 지급을 없애고 모든 초등학생이 같은 금액을 받도록 확대했습니다. 또 진도군과 협력해 중고등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늘리는 새로운 시도도 시작했습니다. 수당은 예체능과 독서, 역사, 문화체험 등 다양한 배움 활동에 쓸 수 있어 학생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인구 소멸 위험도가 높은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을 나머지 시지역 초등학생에게는 월 5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전남 전역 초등학생 약 7만 7천 명이 모두 월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폭넓은 학습 경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진도군과 손잡고 중고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첫 발을 뗐습니다. 진도군은 기존에 청소년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던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교육청과 재원을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해 내년 3월부터 관내 초중고생 모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 선택권과 미래 설계 능력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이번 진도군 모델을 시작으로 도내 다른 시군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이제 보편적 교육 복지로 자리 잡으며 지역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사회에는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00세를 넘긴 어르신들이 유독 많은 전남 고흥군에서 그 비결을 밝히기 위한 대규모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연구진이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주거 환경까지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자연 환경과 사회적 요인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과 복지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이 장수 비결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100세인 연구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연구는 전남대병원 노화과학연구소가 주관하며 고흥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고흥군은 군청 파령산 홀에서 전남대병원 한국 100세인 연구단과 함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2주 동안 읍면을 직접 찾아가 개별 인터뷰와 생활환경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장수 지역인 고흥의 자연, 사회적 환경과 생활 습관을 분석해 고령사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조사 결과가 100세 시대 모델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에서 아이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안무, 구상부터 무대 연출, 의상 준비까지 직접 해냈는데요. 그동안 숨겨왔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15년째 이어져 온 희망에너지 교실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협동심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아이들의 손길로 완성된 무대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더욱 빛났는데요. 그 현장을 김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시가 지역 아동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로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희망에너지 교실은 여수 지역 아동 청소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50여 명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4주간 무용 창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여수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2025 희망에너지 교실 발표회가 열려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준비해온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안무를 구성하고 무대 의상도 손수 제작하며 창작 활동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아이들에게 예술을 통한 자신감과 협동심, 성취감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현장을 찾아 아이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 희망에너지 교실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접근성의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문화복지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매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새로운 거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7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역 특산물 매실을 중심으로 한 가공, 체험교육의 허브 역할을 맡게 됩니다. 5년간의 준비 끝에 개장한 광양 신활력센터는 매실 공동 판매장과 체험장, 교육시설까지 갖추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광양시는 이를 기반으로 청년 인력 양성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전망입니다. 이훈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매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거점 공간 광양 신활력센터를 개장했습니다. 광양 신활력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약 5년간의 준비 끝에 이달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 49억 원과 시비 21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의 센터는 1층에 매실 공동 판매장, 매실 제빵 체험장, 추진단 사무실을 갖췄고 2층에는 매실 아카데미실과 매실 와인, 디저트 체험장을 마련했습니다. 광양시는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 문화도시 사업단 등과 협력해 지역 자원을 연계하고 매실 산업 활동가와 청년 인력을 육성해 제2의 매실 전성기를 이끌 계획입니다. 고병기 광양시 농촌개발팀장은 지역 특산물인 매실을 기반으로 한 가공산업 활성화와 문화예술 융복합 콘텐츠 발굴에 나서겠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센터 개장을 계기로 새로운 매실산업 모델을 통해 농촌 활력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목표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전남 도민들을 위한 정치 1번지, 전남 정치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정치다락 시간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세무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마을 세무사에 대해 전남도의회 전서연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저희들이 대담에 앞서서 이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과 또 전남 도민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의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의 세무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 마을 세무사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세금 문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전문성과 비용 부담 때문에 고령자나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마을 세무사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세금 문제는 누구나 겪지만 막상 상담을 받으려면 비용이 부담되고 정보 접근성도 매우 낮습니다. 네. 특히 고령자나 기농기촌인 그리고 청년 창업자 등은 세무나 행정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마을 세무사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세무복지 실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이 운영된 지 10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남도는 2016년도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시군별로 마을 세무사를 이쪽에 무료 세무 상담을 운영해 왔습니다. 네. 네. 시군별로 이쪽된 마을 세무사들이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영세업자 그리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 상담 또는 찾아가는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 세무사 제도는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형 무료 상담 제도이기 때문에 보유재산 5억 원 이상이거나 또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상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계층이 세무 서비스 접근에 가장 취약한가요?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이나 영세 자영업자 또는 기농기촌인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시골에서 혼자 농사를 짓는 고령 농업인 한 분은 몇 해 전 돌아가신 배우자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 때문에 그 상속세 문제가 됐는데 어디에서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시골에서는 이제 뭐 그런 거에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겠죠. 또 이제 또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은 세금 신고 누락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됐는데 상담받을 창구가 없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처럼 이제 단순한 세무 상담만 받아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분들이 비용이나 정보 부족으로 소외되는 현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마을 세무사 제도가 여태까지 근 10년 동안 법적 근거 없이 또 운영이 되기도 했죠. 네네. 예,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이번에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의결로 어떠한 또 변화가 생길 것인지 예상하고 계신지요?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작년 말 발생한 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현장에 경험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전라남도는 모항구 마을세무사와 함께 유가족을 위한 무료 사세무 상담을 운영했는데요. 모든 활동이 순수한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이제 예산 근거 없고 식사나 교통비조차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현장에서 또 묵묵히 헌신하시는 마을 세무사분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개인의 희생에만 기대해서는 오래가기 어렵겠다는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올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최소한의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 세무사 위촉 기준, 예산 지원, 홍보 계획 등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제 방금 여쭤보신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상담 환경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계를 몰라서 또 진행 순서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비춰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랄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양이고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문제인데요. 근데 이 복지 서비스가 또 이렇게 자리 잡으러 가려면 또 앞으로 어떤 과제가 또 산재에 있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무엇보다 마을 세무사 제도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품질을 높이고 실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상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 등은 앞으로 행정과 긴밀한 협의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네, 그래야죠. 특히 이제 마을 세무사는 각 시군에서 위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조례나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현재 전남 22개 시군 중 절반만이 마을 세무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제도적 격차가 상담의 질과 접근성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이번 조례가 시군 조례 제정이나 운영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시청자와 전남 도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언제나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삶에 꼭 필요한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정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 더 촘촘한 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 생활 밀착형 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불평과 아쉬움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좀 더 따뜻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남 도민과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남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다양한 현안에 힘쓰고 계신 전남도의회 전서연 의원을 모시고 대화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유도시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한 순천 마을스테이 쉴랑께 로컬 투어가 큰 호응 속에 진행됐습니다. 국내외 인플루언서 20명은 2박 3일간 순천의 4개 권역 마을스테이에 머물며 자연과 문화체험, 명상과 조교육 등 치유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경험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각자의 SNS를 통해 소개하며 순천만의 여유와 회복의 가치를 국내외에 전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여수형 기본소득 모델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기본소득과 주거, 교통 등 7개 분야의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시는 청년소득과 임대주택 확대, 확장학습 지원 등 단기 과제와 함께 해상풍력 이익 공유, 영농 태양광 보급 등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모델이 여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본사회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안군에서 청초한 자태의 여름새우란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여름새우란은 국내 자생난초 중 유일하게 여름에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여름새우란 원종 100여 점을 비롯해 풍란, 흑산도 비비추 등 다양한 자생식물이 함께 전시됐습니다. 신안군은 매년 여름마다 자생란 보존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도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전화 금융 사기, 즉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더 진화되고
교묘해지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법이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남사건집의 이단비 캐스터가 보도합니다. 요즘 전화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기 전화를 넘어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유도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층은 자녀나 본인의 안위를 걱정하다 속절없이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순천경찰서가 지역 노인단체와 손잡고 본격적인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자체 제작한 피싱 범죄 예방 소식지를 순천시 노인회에 전달하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 교육 현장에 찾아가 피싱 범죄 예방 강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는 실제 순천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유행하는 사기 수법을 보기 쉽게 정리해 고령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거나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협박하는 수법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기 방식과 그에 맞춘 구체적인 대응 요령이 함께 담겼습니다. 대한노인의 순천시 지부는 앞으로 분기마다 발행하는 소식지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실어 회원들에게 꾸준히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특히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한국 대중음악과 문화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시작된 이 변화는 한국의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K-팝의 변화와 도약의 순간들,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참신한 시도를 통해 폭넓게 확장해가는 한국 문화의 흐름을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휩쓰는 트렌드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K-컬처와 K-팝입니다. 사실 한류는 과거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인기를 끌었던 문화인데요. 이제는 전 세계인의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K-팝은 1990년대 중반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힙합, 댄스 등 서구 대중음악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하며 음악 시장의 판도를 바꿨는데요. 이 시기에 H.O.T, 잭스키스, S.E.S 같은 아이돌 그룹들이 등장하며 체계적인 팬덤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확산이 K-팝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동방신기, 소녀시대, 빅뱅 같은 2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뮤직비디오와 퍼포먼스를 전 세계 팬들에게 선보이며 국경을 넘어 K-팝의 확산을 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해외 투어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팬덤을 확장했고 K-팝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K-드라마, K-영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팬들과 소통하며 K-팝을 빌보드 차트와 같은 주류 음악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의 모든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호기심을 폭발시켰는데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과 오징어 게임의 넷플릭스 흥행 또한 K-콘텐츠의 우수성을 증명하며 K-컬처를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만드는 데 쐐기를 박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K-컬처의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K-팝 아이돌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K-팝이라는 익숙한 소재에 한국 전통 무술인 태권도와 부채춤, 그리고 길거리 음식 같은 문화를 결합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냈죠. 영화의 OST 골드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와 더불어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도 차지하며 세계 양대 차트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이처럼 K-팝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로 끊임없이 확장되며 한국의 모든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최수남 작가는 5서체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글자 하나하나에 효와 경, 사랑과 같은 가치를 담아내며 삶과 신앙 그리고 인간다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작품에는 35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길러온 국가관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붓끝에 기도를 싣고 고전의 문장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는 최수남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한 획 한 획에 시대의 정신과 깊은 신앙이 스며 있습니다. 문자에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 서예입니다. 서예는 글자를 쓰는 행위를 넘어서 문학적 서정성과 음악적 리듬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입니다. 저기 가면 대작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작들의 설명들을 오랜 전통 속 5가지 서체의 틀 안에서 선 하나, 획 하나의 내면의 깊이를 담아내는 사람, 바로 최수남 작가입니다. 서예는 문자로 된 매개체이므로 문학적으로는 문학적 서정성과 음악적으로는 리듬감 있게 펼치는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공직에 몸담아오며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 그리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은 최수남 작가의 서예를 이끄는 큰 흐름이 되어주었습니다. 제 작품은 대부분 국가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주로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 서예는 기도이자 실천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여는 그는 기도 중 마음에 새겨지는 성경 말씀과 고전 속 명구들을 묵향 가득한 붓끝으로 옮겨 담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고사성어 한마디는 자신과 이 시대를 향한 물음이 됩니다. 요즘 세태는 사건 사고도 많은데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약하고 또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도 아주 약해지고, 그래서 서예를 함으로써 또 인내심도 기를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인격 수양도 할 수 있어서 아주 서예가 좋은 것 같습니다. 먹 한 방울, 붓 한 번의 떨림 속에서 잊혀가는 전통의 숨결을 되살리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최수남 작가가 지금도 붓을 드는 이유입니다. 먹으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글씨에는 사람을 향한 진심과 시대를 향한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과 묵향이 스며든 종이 위에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이 다시 피어납니다. 또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서 신약까지 필사를 한번 해보고 싶고, 또 한문으로는 종교는 다르지만 불교 경전인 금강바라밀경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먹으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글씨에는 사람을 향한 진심과 시대를 향한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그 가치를 나누려는 노력은 오늘날에도 깊은 의미를 전합니다. 정성과 묵향이 쌓인 종이 위에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이 다시 피어납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한여름의 열기가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지만 여전히 뜨거운 햇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루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과 기분 좋은 소식이 머물길 바랍니다. 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가는 전라남도 곳곳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